예, 저는 주식을 단기적으로 사고 팔 때 이게 2로 한 20% 가량 벗어나면은 주식 비중을 가감히 줄이고요. 이게 20%, 15, 20% 정도 밑으로 벗어나면은 주식을 사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익의 경제스쿨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네요. 반갑습니다. 최서영입니다. 저번에 있었던 온라인 실시간 북콘서트 참여하셨던 분들은 저와 교수님이 함께 진행하는 모습 보셨을 텐데 참여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많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먼저 저도 정말 오랜만에 저희 보고 싶었어요. 뵙잖아요. 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저번에 북콘서트 하고 나서 오랜만에 뵙고 있는데 교수님 지금 커뮤니티에 스터디를 진행하신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구독자분들이 질문이 참 많으신데 스터디에서는 어떤 내용들 다루시나요? 네, 보다 기본을 다루고요. 그 기본을 응용해가지고 주식시장, 채권시장, 자산 배분에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 네, 그래서 아마 첫 시간에는 아주 쉬운 것, 경제지표 기본 설명을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아마 두 번째 주제로는 요새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대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왜 발생했고, 이 인플레이션은 자산가에 어떤 영향을 주고, 이게 어떤 식으로 해결될지, 이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본을 따져보고, 그 기본을 활용해서 자산가를 전망하고 자산 배분에 응용해 보려고 합니다. 네. 스터디를 들어가면 더 심화된 내용을 좀 배울 수 있겠다라고 알면 되겠네요. 네. 지금 우리 방송에서 했던 것보다 조금 더 깊은 내용들. 저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 그 학교에서 배우는 경제학 교과서, 그걸 기본으로 하고, 거기서 끝나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거를 현실 경제, 금융시장에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자산 배분에 어떤 식으로 응용해 가느냐. 그런 것까지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좀 더 실질적인 내용을 다룬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주제. 베어마켓 랠리 가능한가인데요. 오늘이 6월 27일이에요. 지난 24일에 이제 미국 시장이 반등했고요. 오늘도 한국 시장 좀 반등하는 모습 보였어요. 이게 근데 지금 약세장 속에서 잠깐의 반등이다. 그냥 잠깐 좀 많이 떨어졌으니까 오르는 거다라는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교수님? 그 베어마켓이라는 것은 주가가 한 20% 이상 떨어졌을 때 베어마켓에 접어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나스닥이 제일 많이 떨어졌고 S&P 500도 떨어졌고 우리 코스피, 코스닥도 많이 떨어졌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최근에 주가 하락이 좀 과도한 것이다. 그래서 지난번 방송할 때도 한 3분기 8, 9월 정도까지는 주가가 오를 수가 있다. 근데 이게 추세적인 상승이 아니니까 베어마켓 랠리다. 그래서 제 생각은 지난번에 코스피가 2300 근처까지 떨어졌잖아요. 그게 올 하반기 3분기까지 보면은 저점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오르기는 오르는데 이게 이제 얼마까지 오를지 그런 문제도 우리가 지금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주가가 저평가되었다라는 얘기가 많은데요. 그러면 GDP로 평가해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인가요? 요새 주가가 많이 저평가됐죠. 작년에는 제가 GDP 대비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고평가됐다. 그러니까 3,300 갔을 때 제가 코스피가 한 2,750까지가 떨어질 수 있다. 그게 적정 주가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무슨 이야기냐. 이런 반응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2,300까지 떨어지니까 2,750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보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GDP하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주가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지금 명목 GDP, 실질 GDP는 한 2% 성장하고요. GDP 디플레이터가 한 2.5% 증가할 거예요. 그래서 명목 GDP는 한 4.5% 정도 성장할 것이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거로 적정 주가를 추정해 보면은 거의 3,000 약간 넘어요. 훨씬 많이 올라야 되는데 그럼 거의 800, 900 정도 3,092 정도가 적정 주가로 나오는데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너무 가대평가됐어요. 2000년에 코스피가 31% 오르고 작년에도 오르다 보니까 최근에는 가대평가 영역에 작년, 재작년에 들었거든요. 장기적으로는 우리 명목 GDP하고 주가하고 상승률이 한 1, 2% 정도 차이 나요. 그래서 최근 10년 보니까 2012년부터 작년까지인데요. 우리 명목 GDP가 연평균 4.1% 성장했거든요. 근데 코스피는 연평균 5.8%.
그러니까 한 1.7%포인트 정도 코스피 상승률이 높았죠. 그러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최근 3년 동안은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명목 성장률이 3%인데 코스피는 14%나 올라버렸어요. 너무 차이가 많이 그러니까 나는데요. 지난 3년간 많이 올랐으니까 앞으로 3년간은 좀 상승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 아, 이게 조정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그거죠? 지금 가대평가되었으니까. 근데 문제는 좀 적정주가 추정해보니까 3.90 정도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2,400 정도니까 지나치게 현재 주가 수준은 그래도 저평가되어 있죠. 시간이 좀 걸리기는 걸릴 텐데 이런 거 저평가 국면에서는 주식을 팔아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네. 요새 투자자들 만나보면요. 2000년에 주가 많이 올라갔다고 기분 좋아하셨는데 작년에 주가 조정 보니까 지루하다. 그런데 요새는 주식 꼴도 보기 싫다. 이런 분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네, 어플리케이션 다 지우시고 예.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때는 그냥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냥 주식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저평가 됐으니까. 시간의 문제지 결국 오르거든요. 예, 결국 주가는 적정 수준을 찾아갑니다. 예, 그리고 우리 명목 GDP가 일본처럼 마이너스 성장 단계는 아니에요. 예, 그래도 제가 추정해 보니까 매년 3% 정도는 늘어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주가는 4 내지 5%, 코스피는 계속 매년 오를 수가 있다는 거죠. 평균적으로. 근데 지난 3년간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앞으로 3년간은 좀 수익률이 낮은 국면이다. 어떻든 주가가 지금 저평가 국면에 들어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지난 3년간은 뭔가 코스피가 더 많이 오르는 듯 했지만 예. 지금은 많이 저평가가 되어 있으니까 지금 막 팔지 마시고 좀 예. 버텨야 되겠네요. 꼴도 보기 싫은 주식 네. 그냥 가지고 계시라는 거예요. 네, 보시지 갖고 마시고. 계세요. 갖고 계세요. 차라리 못 보시겠으면 그냥 덮어두고 있는 게 낫다. 덮어두기. 네. 네, 대신 좀 여유 자금이어야 되는데요. 근데 만약 뭐 올 연말에 쓸 돈이다. 그러면은 좀 달라지죠. 그렇죠. 그러면 저는 9월쯤에 좀 반등할 때 파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년에는 한 단계 더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전 세계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서. 근데 여유 자금이라면은 이런 때는 그냥 덮어두고 그냥 주식 내가 안 샀다. 안 보시면 돼요, 그냥. 모르는 그러면- 돈이다. 네. 그렇게 생각해두고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네. 그러면 지금 보니까요. 교수님께서 일평균 수출 얘기도 좀 많이 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일평균 수출, 그리고 주가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주셨었는데 지금 상황을 평가하면 어떤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스피하고 상관계수가 제일 높은 게 일평균 수출 금액이거든요. 네. 근데 작년 그 4월 무렵에는 일평균 수출 금액보다 코스피가 40% 정도 앞서갔어요. 네, 그래서 제가 주식 비중 좀 줄이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런데 6월 달에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2314까지 떨어졌거든요. 2400도 무너질 뻔했어요. 2300은 지켰는데요. 근데 그거로 해보니까 한 16% 정도 저평가됐어요. 현 수준에서 적정 주가가 2,750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GDP에 비해서 저평가, 일평균 수출 금액에서 저평가됐으니까 이럴 때는 그냥 주식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지금 GDP로 보나 일평균 수출로 보나 저평가됐다라는 게 딱 보이는데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네. 뭐 사실 지금 판다라고 했을 때는 거의 이득을 보는 게 없잖아요. 예, 수익을 낼 그렇죠. 수 있는 다, 게 예, 없으니까. 예, 차라리 갖고 있는 게 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장기 추세와의 이탈 정도는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장기 추세가 꺾였어요. 한번 꺾이면 이게 오래 가거든요. 네. 그래서 오랫동안 뭐 추세 상승은 기대하기 힘들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장기 추세라는 게 있는데 제가 뭐 통계 기법으로 HP 필터라고 있어요. 호드리 프레스코트 필터인데요. 어려워요. 네, 이거 통계 기법입니다. 이거로 해보니까 한 17% 정도 주가가 가격평가됐거든요. 네, 저는 주식을 단기적으로 사고 팔 때 이게 2로 한 20%가량 벗어나면은 주식 비중을 가감히 줄이고요. 이게 20%, 15, 20% 정도 밑으로 벗어나면은 주식을 사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그 17%까지 거의 20%까지 벗어났으니까 저는 최근에 주식 이제 사고 있죠. 네. 이 HP 필터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요. 일단 확실하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저평가됐다라는 거를 증명해주는 그런 지표인가 보네요. 이게 장기적으로 모든 자산가의 추세가 있는데 네. 실제 가격은 추세 2로 갔다 밑으로 갔다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추세에서 20% 벗어나면은 주가가 단기 추세에서 너무 많이 올랐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비중을 줄여야 된다. 그 다음에 추세 밑으로 한 20%가량 떨어지면은 추세 밑으로 너무 빠르게 단기적으로 떨어졌다. 네, 그래서 저는 뭐 20% 정도 떨어지면은 그냥 보지 않고 이럴 때는 주식을 사야 되겠다.
주식 비중을 늘리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 투자 방법이 있어요. 제가 보는 거는 아까 일평균 수출 금액에 비해서 한 16%, 그다음에 추세에 비해서 17% 밑으로 많이 벗어났으니까 이거는 단기적으로 여기서 주가는 더 이상 떨어지기 힘들다.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주식 비중 늘려가지고 몇 달간 기다리는 거죠. 추세에 접근해 갈 때까지. 그러네요. 기준이 20%인 거네요, 거의. 예. 네. 그러면 지금까지 추세를 이탈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반등할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는 3분기 반등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것이다. 물가 상승률이 아마 6월을 거쳐서 미국이나 우리나라 7, 8월 들어가지고 물가 상승률이 둔화될 것이다. 네, 그 다음에 일평균 수출 금액이 6, 7월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6, 7월은 제가 주가 조정이라고 그러는데 8, 9월은 좀 괜찮게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환율이 최근에 1,300원까지 올라갔는데 이 환율은 우리 경제력 너무 높다. 환율이 연말 가면은 거의 그 1,200억 원 근처로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 외국인이 살 수 있다. 이런 요인들이 작용하면서 주가가 반등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환율도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어서 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잘 안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정말 보니까 좀 외국인이 주식 사는 것 같은데. 오늘은 조금 들어왔죠. 예. 좀 환율이 떨어져서. 환율이 너무 높다고 보는 것 같아요. 네. 저같이 보는 외국인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갈수록. 지금 너무 올랐다. 예, 환율이 너무 높다. 한국 경제력에 비해서. 네. 그러면 방금 이제 인플레이션율, 물가 얘기해 주셨고, 그다음에 일평균 수출 금액 얘기해 주셨고, 세 번째로는 환율, 그리고 예. 외국인들의 뭐 매수가 들어오는지 이거를 얘기해 주셨는데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경제스쿨 애독자 여러분들, 올해 투자하기 참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준비를 잘 해두신다면 지금이 바로 부를 축적해 나갈 좋은 타이밍이다. 그 타이밍을 한 번은 실패로 놓치지 않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같이 공부하는 투자스쿨도 열심히 준비해 하고 있으니 투자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함께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설명글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모두들 늘 좋은 오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